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명고등학교 체육교사 김영훈입니다. 저는 입시의 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체육대학을 많이들 실기전형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지하철 2호선이 다니는 학교를 진학을 원할 겁니다. 그 대학들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많이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인데, 워낙 장학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체육교육과정 담당을 한 10년 정도, 매년 20명씩 좀 대학 진학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일환으로 거점 학교를 운영하면서 매년 한 13개 학교 50명 정도 또 체육대학 진학을 좀 도와줬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생 성수 상담위원으로 체육을 중도 포기하거나 특기자 학생들 좀 상담도 제가 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의 체육진로진학연구회에서 같이 열심히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부장님이랑 체육대학은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 208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을 너무 학생들이 대학의 이름만 보고 간다.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어떤 교수님이 계신지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학종이 더 이상 깜깜이 전형이 아니라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자료다. 그런 의미에서 최대 학종도전기라는 책도 한번 같이 공동 저자지만 집필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심화된 과목들도 있는데 건강체력관리라는 책도 같이 도움을 받아 집필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어플을 어제도 사용했습니다. 많은 연수를 다니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이 어플로 하나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플 때 먼저 키는 어플이죠. 킨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보시죠? 별점을 봅니다. 그게 바로 학생의 내신 성적이라고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뭘 먹을지 선택하고 별점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하죠? 뭘 찾아보고 리뷰를 봅니다. 그 리뷰가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별점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리뷰를 보면서 나랑 맞는 학교인지, 만약에 음식이라면 이 음식이 너무 매운지 아닌지, 아니면 국물이 있는지 이런 거 저희가 확인하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확인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아쉬웠던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의 전체의 이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야구를 하면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 학생이 7등급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점점 공부를 시작하고 5등급, 4등급,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2등급,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과연 입학할 때처럼 7등급인 학생일까요? 아니죠. 이 학생은 2등급,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이러한 학생도 대학에서는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항목 내 비교과 영역 개선 현황입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2024학년도부터는 예전에 작성했던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기재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활동은 당연히 과목당 500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방과후 활동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 종합의견 담임선생님께서 기술해 주시는 것이 500자. 그리고 자율활동에서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은 이제는 더 이상 자율활동 동아리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되지 않고 학교 교육계획서에 의거한 봉사활동만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분야에서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그 아래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대입에 반영됩니다. 수상 경력 더 이상 반영되지 않고 도서도 더 이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입 공정성화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되지 않지만 저희가 여기서 학생의 역량 평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다. 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송경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 폭력 정책 일환으로 이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받은 학생은 이제 대학을 가는데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수시 그리고 정시까지도 대학을 가는데 불이익을 받는다. 각 학교마다 조치 사항이 좀 다릅니다. 아예 저렇게 자격 제한을 두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성균관대학교처럼 1호 사항일 때는 10% 감점, 아니면 2호 사항일 때는 아예 부적격 처리되는 사항,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구분됩니다. 면접형은 서류 합격한 대상을 그 생활기록부를 통해 질의를 하며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류형은 약간 교과전형과 비슷하게 우선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이 학생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학업 역량까지도 확인해서 평가하는 전형이다. 그렇다면 면접에 조금 더 자신이 있고 이런 학생들은 면접형, 아니면 서류가 충실히 잘 이행되어 있다면 그 학생은 서류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전형 방법입니다. 저렇게 다단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1단계 3배수라고 하면 경희대학교 레오르네상스 전형에서 19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57명을 먼저 서류형에서 선발을 하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게 2단계 평가입니다. 1단계 성적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 아니고 많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면접까지 충실히 준비를 해서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평가 항목인데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자기 주도 역량 40%, 그리고 공동체 역량 20%. 이건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 우리가 확인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다 학교를 살펴봤더니 지하철 2호선 내에 있는 학교들은 당연히 학업 역량을 중요시하고, 거기서 조금 멀어진다면 경기도 쪽으로 갈수록 이 학생의 이 인성이 좋구나, 아니면 발전 가능성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항목들은 이제 대학 5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한 항목입니다. 이제 역량 중심 평가로 바뀌면서 학업 역량 첫 번째, 그리고 공동체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세 가지 역량 중심 평가로 변화되었다. 네.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네, 이게 5개 대학에서 연구한 평가 항목입니다. 학업 역량은 첫 번째로 이 학생이 대학도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과연 대학의 교과 이수 정도를 따라올 수 있냐, 요거를 평가하겠고요. 그 다음 진로 역량, 이 학생이 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있나, 우리의 전공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닙니다. 인성 좋다는 이야기 듣는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나눔과 배려,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학생인지,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2026학년도 선발 대학의 한번 모집 요강을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가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스포츠 교육과 스포츠 산업 레저, 그리고 스포츠 건강자율학과 세 가지 트랙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에서 선발하지 않고 스포츠 건강자율학과에서 19명을 선발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대학교가 목표라면 정시 준비도 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 합격 성적은 평균 3.36, 최저 학생이 3.98이었다. 작년도 경쟁률 45대 1, 그리고 추가 합격은 8명이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대부분이 저렇게 다단계 평가로 1단계 3배수,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70, 면접 30%가 반영이 됩니다. 네, 아래 기술된 거는 면접 일자이고요. 네, 수능이 끝난 다음에 1차 발표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한 5일 정도 준비할 수 있다. 설명드립니다.
다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네, 스포츠과학과고요. 15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 없고 저렇게 전년도 합격 성적에서 70% 컷을 공개하는 거는 제일 꼴찌의 성적을 좀 공개한다. 이건 대학에서 좀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70% 컷까지 이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성적을 공개합니다. 작년도 경제는 18.67, 추가 합격자는 13명이었습니다. 네, 다들 가고 싶어 하시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역균형이란 학교장 추천, 각 학교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영역 7등급 이내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요. 내신이 1점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단계 전형을 선발하고 있고요. 아래 4명은 일반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특기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 포함해서 4명을 선발한다. 2개 영역 6등급 이내라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면접과 교직 면접도 같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설명드립니다. 예, 서울시립대학교. 제가 저번 주에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과 입학사정관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아직까지도 등록금이 180만 원입니다. 네, 많이 저렴하죠.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입학사정관과 대화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과학과다. 그러면 스포츠과학과에서 체육계열인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을 많이 이수하는데 자연과학 분야에 심화된 과목을 학생들한테도 플러스 점수를 준다. 뭐 물리2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과의 특성이 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서 질병이지만 체크되어 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면밀히 압니다. 이 학생이 성실한지 아니면 질병 처리를 담임 선생님께서 좀 도움을 주셨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조금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8명 선발하고 있고요. 점수가 매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만 된다면 면접 전형에서 약간의 기회가 있다. 50%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는 서울권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개된 성적으로는 마지노선인 학교다. 물론 지금 정시에서는 이제 선발 안 하고 수시 실기 전형이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9명을 선발한다. 평균 3.27, 최저 기준은 4.0. 4점대에서 유일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상명대학교가 아닐까 설명드립니다. 네. 여대, 2개 여대에서 여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합니다. 바로민재전형, 서울여대 스포츠운동학과. 지금 점수를 저거를 좀 제가 오타가 나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평균 3.5, 70%거 3.8입니다. 저거는 좀 여기 설명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합격은 2명이었고요. 이화여대 체육과학부는 모집 인원이 15명입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건 별도의 예체능 활동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기준이 3개 과목 합 9등급 이내여야 된다. 이화여대는 투트랙으로 수시에는 좀 저렇게 활동 중심이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고 정시에는 또 실기 기준 컷을 공개하지 않는 상대평가로 실기 잘하는 학생을 좀 선발하고 있다. 그럼 다양한 인재상이 나오니까 좀 저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 체육교육과 15명을 선발합니다. 예전에 연구회에서 이제 학과장님을 뵀었는데 중앙대학교 하면은 좀 실기 전형이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되고 이런 이유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임용률도 높고 그 다음에 대학 성적도 높았다. 그 학생들이 실기 능력은
우리 학교에 와서도 충분히 가르쳐서 임용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사가 되려면 실기도 중요하지만 수업 실현도 잘하고 구상도 잘해야 되니까 저렇게 충실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시에서도 비실기 전형으로는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15명을 선발하고요. 평균 2.2 점수대가 높은 학교입니다. 서류 100%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두 가지 과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이언스, 스포츠 과학 예전에, 그 다음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산업 분야, 이렇게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 분야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여기도 서류형으로 좀 많이 학교 생활의 점수도 높고 많이 활동도 다양하게 한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는 이제 서울에는 아니고요. 수원에 있습니다. 이공계 계획과 같이 있고요. 스포츠과학과에서 성균인재 면접형에서 12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70% 것이 3.44인데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성적대가 조금은 더 높은 학생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2점 중반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경쟁률 25.5대 1이었고 추가 합격자는 12명이었습니다. 아래 실기 우수자 전형은 특기자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6명은 종목에 상관없이 16명을 선발하는 겁니다. 특기자 상관없이. 그리고 개인 12.8대 1, 단체 37.4대 1이었다. 면접과 실기도 볼 수 있다. 특기자 중에 이 학생이 좀 실적이 없다면 학생부가 충실하고 성적이 좀 괜찮다면 이 전형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여기도 외대가 용인에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에서는 면접형에서 10명, 서류형에서 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에 정시 성적은 좀 안 나오고 내신 성적도 그렇다고 많이 높진 않아서 이 학생들이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부모 사이에서 조금 그래도 만족도가 있었던 두 대학을 소개드립니다. 바로 을지대학교랑 차이과학대학교입니다. 통학이 가능해서 그래도 만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을지대학교는 예전에 서울보건대학교 성남 쪽에 있었지만 을지대학교 레저산업전공은 지금 의정부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학부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저렇게 레저산업, 사회복지, 장례산업 저 중에 선택을 해서 2학년 때 진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좋은 대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설도 신축해서 체육관 시설도 좋습니다. 차이과학대학교 어머님들은 좀 많이 아실 겁니다. 차병원 계열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스포츠의학과가 있고요. 미래융합대학에서 학생을 일괄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많고 여기도 학생을 4.98의 학생을 입학을 시켰는데 그 학생도 지금 만족도 좋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성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 스포츠과학전공, 국립대학교라서 저렴한 게 장점이고요. 2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에리카 캠퍼스 스포츠과학부에서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쉽게도 실기 100% 전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으로 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능 우수자 전형이 좀 신설되는데 저것도 특기자 학생 중에 개인 종목 16위 이내라면 거기에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도전해서 저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적인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레온레상스 전형입니다. 체육학과 19명, 스포츠의학 11명, 골프산업학과 4명, 태권도학과 13명을 선발합니다. 항상 좀 눈치 작전을 합니다. 스포츠의학을 가고 싶은데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체육학과 또 점수가 높으니까 너 2단 이상 있어? 단증 있어? 그럼 우리 태권도학과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러면서 다각적으로 항상 고민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공개된 점수는 강한가 같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를 도전을 원한다면 르네상스 전형 한번 확인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 쪽에 있는 학교인데 가천대학교는 인천의 메디컬 캠퍼스와 성남의 글로벌 캠퍼스, 이렇게 두 가지 캠퍼스가 있습니다. 운동자학과가 작년에 이쪽 성남 쪽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가천바람개비전을 7명을 선발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이제 다시 학생들이 많이 좀 선호하고, 이쪽도 자연과학 분야를 좀 공부한 학생들이 더 이점이 된다. 아까가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인천대 운동건강학부에서 4명,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에서 17명, 네, 그리고 스포츠과학과에서 23명을 선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속해서 주요 지역에서는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 챕터의 학교들입니다. 천왕권의 백석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그다음에 춘천의 한림대학교, 그리고 교사를 양성하는 충북의 한국교원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백석대학교를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체육계열에서 특수체육교육과 우리나라에서 3개 학교에만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농인대학교, 백석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사가 된 제자가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처럼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한 5명,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빠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좀 교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네, 특수체육교육과에서 5명의 점수대가 좀 매력적이죠. 저과의 비전이 있는 학생이라면 를 도전해도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다. 순천향대학교, 천안 쪽이지만 시설 좋습니다. 네, 병원 계열이 있어서 스포츠의학과에서 4명을 선발한다. 한림대학교가 작년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AI 기반 교육을 하는 학교 중심이 됐습니다. 체육대학도 춘천에 굉장히 좀 전통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대안이 되고, 한국교원대 생각하시는 분들도 5명, 4학 14등급 이내 이렇게 최저 기준이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사항으로 누가 뭐래도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다. 내신 성적, 학업 성취도 공통 과목에서 한 85%,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15% 정도 반영이 된다. 그리고 포인트 두 번째로 자율활동에서 여러분들이 회장이나 부회장의 경험, 그러면 학생회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진로활동에서도 이 학생이 진로와 관련된 게, 이런 학생들은 좀 필터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체육 계열이 아닌데 성적에 맞춰서 이쪽으로 넘어온 학생,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로 계열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학생들은 걸러내야 되겠죠. 이런 학생들에서도 진로 활동에서도 체육 계열에 대한 관심과 진로 역량이 좀 명시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역량 중심으로 바뀌면서 각 과목에 대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이 학생의 역량이 많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를 좀 설명드립니다. 독서 활동이 기록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녹여서 설명을 하고 좀 어필할 수도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네, 면접을 또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어서 면접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면접을 준비한다면 학교 생활기록부 정리가 우선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충분히 해갔는데 면접 내용으로 이 사실 기재를 확인했던 이 학생이 모릅니다. 네, 담임 선생님 써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려운 책이 있길래 이 책을 읽었어?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너무나 설명을 잘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요인이 된다.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는 우리가 빈틈없이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 지원대학에서의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기출문제, 그리고 그 학교 홈페이지 먼저 들어가서 교육과정이라든지 동아리 이런 것도 확인하면 좋은 면접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이 학교에 들어갔더니 어택라인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는 배구 동아리를 열심히 활동했었는데 어택라인에 가서 이 학생은 우리 학교 들어와서 관심이 있는 학생이구나. 이런 게 좀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답변도 좀 물어봤을 때 지원한 동기 물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까지 좀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향후 계획까지도 좀 설명하고 준비한 걸로 좀 답변을 하다 보면은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을 들어왔는데 이 학생의 복장 상태, 그리고 목소리, 시선, 저는 머리 스타일까지도 좀 이발도 깔끔하게 가라. 우리가 단정하게 코디가, 물론 정장을 입고 가라는 건 아닙니다. 교복을 입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학교를 드러낼 수 없어요. 깔끔한 상태로 가서 자신감 있는 대답, 이런 것들이 체육인으로서 굉장히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면접 예상 질문입니다. 먼저 처음에 들어오면 당연히 아이스 브레이킹형 질문으로 아침밥은 먹었나요? 우리 학교 캠퍼스 어때요?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물어보는 게 지원한 동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과에 맞게, 지원한 학교에 맞게, 학교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교육과에 지원했으면 그 과에 맞게, 스포츠과에 지원했으면 그 과에 맞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기재 내용, 생활기록부에 공감력과 논리력을 발휘해서 친구 사이에 갈등을 조정했다고 했는데, 그 사례는 이랬는데 그냥 단순히 써준, 실제로 학생의 우리 자율활동 시간에 이러한 안건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갈등을 좀 조정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 있게 답변도 해야 된다. 네, 향후 학업 계획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부할 때 유난히 소홀했던 과목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니면 이 과목을 이수한 이유, 이런 것도 좀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면접을 하다 보면, 저도 설명회를 하다 보면 이 말을 꼭 해줄 걸,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할 때도 마지막으로 본인을 어필해야 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하고, 아니면 경희대학교를 지원했던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경희대학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질문에 그대 살아 숨쉬는 한 경희대학교로 전진하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자기 꼭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어필하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이 학생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까지 꼼꼼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차트는 여기까지고, 지금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설명해 오신 분들 다 꼼꼼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